다가오는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선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 것은 물론이고 3자 구도에서도 동률이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앞선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후보 단일화가 현재 결렬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일화 결렬 소식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어제 유튜브 토론회를 열고 이후 여론조사로 단일화 후보를 정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측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자고 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협상 약속을 잡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혁신당 관계자는 완전한 결렬은 아니며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면서 이번 선거가 원래도 쉽지 않았는데 단일화 과정에서의 난항까지 겹쳐 답답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이라 더욱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를 하여 양자 대결을 펼칠 경우 김경지 후보가 47.2%를 얻고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40.7%를 기록하여 지난 조사와 비슷한 격차가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조국혁신당 유재성 후보로 단일화를 가정한 경우에도 비록 김경지 후보만큼의 큰 격차는 아니지만 유재성 후보가 42.7%를 얻어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의 40.7%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단일화가 불발되어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경지 후보와 윤희련 후보가 각각 38%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1%의 동률이 나왔지만 냉정하게 말하자면 여론조사는 참고 자료일 뿐이며 여전히 이번 선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KSOI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부산 선거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후보의 실제 득표율이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약 10% 정도 더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약 3% 정도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10% 차이로 패배하는 것과 3% 차이로 패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은 TK 지역 중심의 자민련처럼 축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패배하더라도 적은 차이로 패배할 경우 PK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의 후보 단일화는 필수적이며 이재명 대표가 말했듯이 2차 정권 심판이라는 큰 대의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근식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여전히 문제는 후보들의 이름만 보고 투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진보 후보나 보수 후보를 구분하는 대신 후보 이름을 넣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무려 43%가 모르겠다는 응답을 했습니다. 이 점만 봐도 사람들은 후보 이름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 와중에 더 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관련된 중요한 영상을 시청한 후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진보와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 지지를 합쳐도 25%밖에 되지 않는데 모르겠다는 응답이 43%에 달합니다. 이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2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진보 후보를 선택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투표장에 가도 정작 이름을 모르는 후보들만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 이름을 알리는 것입니다. 진보 측은 정근식 후보, 보수 측은 조전혁 후보로 이름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토론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그런데 서울시 선관위가 주관한 토론회에 조전혁 후보만 초청된 상황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CBS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다른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CBS와 같은 기관이 이미 조사한 것을 무시하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널리 알려진 기관의 조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건을 맞춰 조전혁 후보만 초청하고 KBS에서 거의 2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조전혁 후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든 중요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보수 후보라고 반복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제 정근식 후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말미에 언급했듯이 어떻게든 정근식 후보를 진보 단일 후보로 만들고 우리 지지층을 중심으로 그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다행히도 또 다른 진보 후보인 최보선 후보가 정근식 후보와의 연대 및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솔직히 말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승리하면 대박이고 패배해도 큰 손해가 없는 선거입니다. 하지만 서울 교육감 선거는 사실상 중립지대에서 벌어지는 전투나 다름없기 때문에 재보궐 선거 중 가장 중요한 선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근식 후보로서는 선거일까지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후보는 단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 지지층은 정근식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거를 넘어서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두 지역 모두에서 진보와 보수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는 전국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지지층이 분산되면서 결과는 기대보다 저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재보궐 선거는 본 선거와 달리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지층이 얼마나 결집하고 투표장에 나서는지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지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상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반드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단일화된 후보가 진보의 가치를 대표하여 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이를 통해 이번 재보궐 선거를 2차 정권 심판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정치적 의미를 가진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